도나도나 머니돈나 시작하겠습니다. 자기소개 부탁합니다. 안녕하세요. 브리지웰 랜딩 파트너의 리사송입니다. 안녕하세요. 파이닐 부동산 대표 조앤리입니다. 안녕하세요. 선현선우보험의 선우미숙입니다. 안녕하세요. 조이너스케어 대표 최은숙입니다. 요즘 젊은 사람들하고 혹시 여러분 소통이 잘 되세요? 물론 젊은 사람들이 이걸 볼 수도 있어. 그렇죠. 제가 어제 약국에 갔는데 너무나 젊은 분들이 막 팬이에요 이렇게 말도 했어요. 그렇지만 그분들한테 묻는 말이라면 어른들하고 소통이 잘 되나요? 저희가 그러니까 이제 미숙이 언니나 저희 이런 사람들이 80년대생의 자녀를 이제 가지고 있나? 가지고 있나 그러나? 그렇죠. 자녀가 있어요. 키웠어요. 키웠어요. 네. 근데 사실 이 자식들도 말을 좀 더럽게 안 듣고 우리랑 소통이 안 되는 부분이 있었는데, 근데 90년대생, 2000년대생이 되면서 이게 너무 확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심지어 회사에 2000년대생이 들어오더라고요, 이제. 그렇게 되죠. 대학을 졸업했다는 거야. 2000년에도 애가 태어나? 라고 우리가 말했었는데 걔네들이 대학을 졸업해서 이제 잡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처럼 이렇게 일을 하는 사람들은 직원하고 소통이 좀 잘 돼야 되거든요. 근데 직원들이 어려지면서 야, 이거 내가 뒤로 물러나야 되나? 뭐 이런 생각까지 하게 되고 어떨 때는 울분이 막 이렇게 막 뚫고 올라오려고 막 그러잖아요. 그래서 우리보다 조금 젊은 우리의 젊은 피 리사도 이런 경우가 있나요? 있죠. 당연히 어. 있죠. 저희 회사 직원들도 벌써 이제 97년생, 98년생이 있어요. 네, 그러기 때문에 대화를 할 때 거의 2000년생이네. 네, 그렇지. 그러니까요. 네, 확실히 다르더라고요. 어떤 네. 특징이 있어요? 우선은 굉장히 그 대답이 길지 않아요. 그러니까 난 길게 물어봤는데 너무 간단하게 대답이 와요. 오케이. yes. 네. No? 그렇게 대답이 오면 좀 당황되죠. 당황되죠. 나는 그래도 그러니까 저만 해도 저는 뭐 80년대는 아니지만 70년대 이제 중후반 때지만 저희만 해도 이게 이렇게 됐는데요. 이래서 이렇게 됐어요라고 배려를 해서 앞뒤를 다 설명을 하잖아요. 근데 요즘 이제 우리 젊은 친구들은 앞뒤가 없이 yes, okay, yeah 이렇게 대답을 하시기 때문에 그래 이러고 얼른 방으로 다시 들어가요. 질문한 다음에. 네. 왜 방으로 들어가? 내가 더 얘기하면 잘못했어? 안 될 것 더 같아요. 얘기하면 안 될 것 같아. 또 얘기하면 팔 것 같은. 그래서 이제 근데 이제 오래 같이 긴 시간 일하다 보니까 서로를 존중하고 이해를 하죠. 그리고 이제 그 친구들 정말 생각해보면 굉장히 어린 친구들이잖아요. 그렇죠. 예, 그리고 그렇게 자라왔고 습관이 다르고 문화가 다르고 근데 정확한 거는 뭐 물론 근데 정말 좀 실질적인 얘기만 한다라는 느낌이 있고요. 특징적이다 그게. 네. 그리고 자기의 대답이 좀 명확하다. 네, 음. 네, 그냥 yes, no가 좀 정확한 것 같아요. 음. 아닌 건 no. 하기 싫은 것도 안 해. 회사에서 하기 싫은 거 안 하면 어떻게 해? 네, 뭐 그런 게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이게 이제 나는 한 97, 8년생이랑 이렇게 얘기를 하다가 너무 울분이 터져서 뭐라 그랬냐면 우리가 옛날에 어른들한테 대답할 때는 예를 들면 이제 리사한테 질문을 그래 자네는 몇째인가? 이렇게 물어볼 수 있잖아. 그럼 뭐라 그래 자기는? 저는 뭐 몇남 몇녀의 몇째입니다라고 그렇지. 대답을 하죠. 몇남 몇녀가 먼저 나오고 네, 몇째입니다. 그렇지. 그래서 두 번 질문을 안 안 하게 하죠. 하지. 그냥 둘째인데요? 이렇게 안 하잖아. 우리 때는 뭐 삼남 이녀 중에 둘째입니다. 뭐 위로는 오빠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그 사람의 물어본 사람이 그리고 이해를 하시고 더 이상의 질문을 안 해도 되게 이렇게 배려를 했는데 지금은 진짜 거의 이래. 너 오늘 한국 가니? 그러면 네. 그러면 몇 시 비행기니? 12시요. 그러니까 이게 뭐 단답. 그럼 이제 네. 그때 가서 그러면 어떻게 공항 갈 거니? 그러면 안 데려다 줄 거예요? 이런 거야. 환장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너 오늘 참 가는 날이지? 그러면 이따가 저 데려다 주세요. 12시까지 가면 돼요? 이렇게 말을 하기를 바라잖아. 그렇죠. 근데 내가 너 참 한국까지? 네. 이게 뭐냐고. 근데 그래서 이제 좋은 표현으로는 되게 간결한 대답을 하는 거고요. 근데 나는 굉장히 이렇게 우리 아이들이 둘 다 지금 그러니까
어디에 속하나 밀레니얼에 속하는데 그 나이하고 한번 언젠가 얘기했을지 몰라요. 내가 이사를 가는 날이었는데 이제 이사를 간다고 얘기했지. 그랬더니 이제 걔네들이 또 이사가 이제 이렇게 물어봤고 언니는 그래서, 유명하거든. 이제 이사를 가는데 공고롭게 그날 남편도 바쁘고 나 혼자 막 내 차에다가 잔뜩 뭘 싣고서 가는데 내가 좀 짜증이 나가지고 애들한테 나 이사하는데 아무도 안 보이고 안 와보고 뭐 그런다고 좀 불평을 했거든요. 그랬더니 큰아이가 뭐라 그러냐면 unfair 하다는 거예요. unfair, it's so unfair 그러면서 엄마가 이날 이사를 하는데 몇 시에 무슨 일로 자기가 필요하다고 얘기를 해줬으면 그 시간을 리저브 해서 자기 와이프랑 왔었을 거라는 거예요. 우리 딸하고 그래서- 똑같은 소리를. 아니 내 생각에 이게 비즈니스냐 지금 내가 얘랑 어포인트를 하고 뭐 이래야 되는 거야? 라고 생각을 했는데 생각을 해보니까 시간이 가면 갈수록 그 말이 맞는 거예요. 왜냐하면 안 그러면 걔는 계속해서 나한테 물어봐야 될 거 아니야. 엄마 언제 이사해요? 내가 언제 도와주면 돼요? 뭐 이런 식으로 물어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 세대는 뭔가 이렇게 부모님이 이렇게 얘기를 한다니까 누가 얘기를 하면 미리 헤아리죠. 알아서. 알아서. 음. 미리 그 상황과 마음을 헤아려서 미리 한다고 하면 얘네들은 그 헤아리는 거 말고 정확하게 딱딱딱 집어서 요거 I need your help 이렇게 얘기를 해야만 정확한 거라는 거를 느꼈단 말이죠. 근데 그게 어떻게 생각하면은 더 프랙티컬한 게 아닐까라고 생각을 했죠. 이게 이제 지금 언니가 얘기할 때 우리 애들은 어느 세대인가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게 우리가 이제 한국에서는 그냥 MZ 세대로 통틀어서 얘기를 많이 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뭐 그 예능 프로그램에 보면은 뭐 너도 MZ네 막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미국에서는 MZ를 붙여서 얘기하지 않고 밀레니얼 세대다. 그래서 그 친구들은 1981년에서 1996년 15년간 태어난 친구들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다음에 Z세대, Z세대죠. 그거는 젠 Z라고 부른다 그래요. 그래서 이 친구들은 1997년부터 2012년 사이에 태어난 친구들을 말한다 이렇게 해요. 그래서 특징을 얘기한다면 1980년대에서 1990년대 중반에 태어난 이 밀레니얼 세대들은 인터넷이 막 발달하는 과정을 같이 발달해 갖고 온 거야.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면 1985년생, 86년생 이 친구들은 그때 인터넷이 커튼처럼 내려오던 시대부터 시작을 해. 그 전화기를 전화 단자에다 꽂아서 천천히 하던 시대부터 시작을 했어. 그런데 이거 젠지라고 하는 Z 세대는 이미 인터넷이든 스마트폰이 너무나 익숙한 애들이야. 너무나. 그래서 얘네들은 또 되게 다른 거야. 먼저 있었던 그 밀레니얼 세대. 그러니까 아마 둘 사이에도 그렇게 차이가 차이가 있겠죠. 우리가 보기엔 다 그놈이 그놈인데 둘 사이에도 차이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 밀레니얼 세대를 이렇게 딱 이제 규정을 했다고 치면 디지털에 적응하는 세대다. 그리고 얘네들은 경험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본인이 그리고 또 워라벨. 워라벨이 뭐냐고 우리 남편이 나한테 묻더라고요. work 내가 하는 일하고 life 내 이 인생 내 삶하고의 밸런스가 맞아야 된다. 그래서 워크 라이프 밸런스에서 워라벨이라고 하는데 그게 굉장히 중요하다. 그러니까 얘네들만 해도 그래 뭐 일은 해야지. 그렇지만 밸런스가 있어야 돼. 이러는 거고. 그리고 얘네들만 해도 이메일이나 아니면은 뭐 텍스트라 그러고 카톡을 쓰죠. 그래서 우리가 거기까지는 좀 할 줄 알아. 우리는. 그렇죠. 숨을 컥컥컥 거리면서 쫓아가고 있는 거 아니, 아니야? 나랑 미숙이 언니랑 카톡하다 전화하자. 말로 하자. 이거 언제 이걸 치고 있어 이러잖아요. 그런데 G세대라고 하는 그러니까 1990년대 중후반부터 2000년대에 태어난 애들은 얘네들은 디지털의 바다에서 사는 거지.
적응이고 뭐 그치. 태어났더니 이미 스마트폰이 맞아. 있는 애들이야. 이렇게 하면서 나오는 거야? 아니 진짜로 전화를 우리는 아직도 전화를 이렇게 쓰잖아요. 우리는 전화해 이렇게. 근데 얘네들은 전화해 이렇게 하잖아요. 이거 완전 다르지. 이렇게 하는 게 뭔지 무슨 사인인 줄 안다잖아요. 어. 그래요. 나도 몰랐는데요. 옛날에 우리 그러잖아. 드라마 보면 기억나요? 옛날에 우리 옛날 드라마 봤을 때 굉장히 부잣집에 전화기 기억나 언니? 이렇게 전화기가 네. 완전히 번쩍번쩍. 기역자 모양 이렇게 어. 디귿자 모양으로 번쩍번쩍 돼갖고 막, 번쩍. 막 이렇게 네. 금장으로 막 돼 있고 막 그 전화기 청담동입니다. 그 전화기를 봤었어야 어. 되는데 그러니까 얘네들은 어쩌면 그게 전화기라고 말을 해줘야 될지도 몰라. 또 그런 세대인데다가 얘네들은 자기 표현이 너무나 중요하대. 자기가 뭐 어떻게 느끼는지에 대해서 표현을 하는 거지. 나는 아파요, 싫어요, 뭐 좋아요를 표현을 정확하게 하고 정확하게. 그리고 가치 있는 데다 소비를 한대요. 소비 패턴이 되게 바뀌는 거지. 소비 가치가 패턴이. 없는 데는 돈을 안 쓴다는 얘기네. 근데 가치 있는 데다 쓰는 것도 또 몰빵을 하면 문제가 되잖아. 근데 본인의 가치가 뭐가 그렇지. 따라서. 있냐라는 게 되게 그렇지.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그렇지. 자기중심적인 가치를 그렇지. 얘기하는 그래, 거죠. 일반적으로 가치가. 통용되는 자기 가치는 네, 아닌 것 그렇죠. 같아요. 일반적인 건 아니고 우리 어. 세대 뭐 우리는 가족이 너무 중요해. 막 음. 이런 게 아니라 음. 내가 지향하는 나의 나. 예, 아까도 그 워라벨처럼. 음. 네. 그리고 이 친구들이야말로 인스타나 틱톡 그 숏폼이라 그러는 짧은 거에 굉장히 익숙해져 있어서 뭔가 얘기가 길어지면 짜증이 나는 거야. 맞아요. 그래서 긴 얘기를 듣고 싶어 하지도 않고 긴 얘기를 하고 하지도 싶도 않고 음. 하는 방법을 좀 모르는 것 같기도 하고. 그럴 때가 있어요. MZ 세대랑 아니라 얘기를 하다 보면은 좀 이렇게 대답이 너무 짧고 막 그러니까 어떨 때는 좀 루드하게 들릴 때가 있어요. 그치. 그래가지고 나 더 이상 얘기를 못 하겠어. 이제 이럴 때가 있어요. 아니 나는 우리 남편이 MZ 세대랑 얘기를 하다가 나한테 제가 나를 싫어한다라고 표현을 하더라고요. 계속 단답형으로 얘기하고 그리고 듣는 사람의 감정보다는 본인의 감정이 너무 중요해서 얘기를 하니까 제가 나를 굉장히 싫어한다. 나 그래서 앞으로 쟤랑 말 안 할 테니까 대신 전해줘 라는 소리를 한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뭐 상대방 그렇게 느끼겠지. 얘가 나랑 대화하는 걸 아예 싫어하는구나. 나를 그냥 인간으로 싫어하는 게 아니고 얘가 나랑 대화하기를 별로 좋아하지 않는구나라고 느끼겠지. 근데 그렇다 그래서 싫어하는 것도 아니고 대화하기를 좋아하지 않는 것 같지도 않아. 다만 그냥 계속 네, 아니요, 싫어요. 뭐 이렇게 안 돼요, 돼요. 뭐 어, 이런 거. 대화를 이어갈 마음이 없다는 생각을 하니까 그래서가 아닌가. 저는 사무실에서 이제 직원하고 일하는 걸 이렇게 그러니까 사실 뭐 인플로이도 인플로이어의 마음에 들게 하려고 애를 쓰겠지만 사실 인플로이어 입장에서는 인플로이를 또 잘 돌봐야 될 그럼요. 눈치 얼마나 눈치를 보는데. 눈치를 많이 보잖아요, 저희가. 근데 이제 그 제가 느낀 거는 어떤 거였냐면 이 일을 하면서 이 일에 대한 야망이 없는 친구들이 많구나를 저는 봤어. 왜냐면 그냥 여기서 요 시간만 딱 일해주고 그 월급만 나는 따박따박 받아가면 되지. 내가 여기서 뭐 뭔가를 막 잘해가지고 어디를 점프를 해서 나 자신을 임프루브 시키겠다라는 그런 야망을 못 보니까 근데 그럴 때 그런데 내가 왜 일해서 그런 걸 해야 되느냐 그렇지. 얘기를 하고 그러니까 그리고 나한테 그렇게 익스펙트하면 나한테 돈을 더 달라 이렇게 대놓고 말을 아니 한다고 그러니까 그러더라고요. 개인적으로 내가 봤을 때는 어떤 생각이냐면 그 이제 이 젊은 부부 결혼한 분이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 이야기를 해요. 그 와이프의 얘기도 하고 그러니까 둘이 이제 같은 세대에 결혼한 젊은 부부가 나누는 삶에 대한 방향성이라는 게 있잖아. 그러면 이제 그거는 뭐 일반적으로 회사에서 일할 때는 못 느끼는데 가끔가다 같이 밥을 먹거나 개인적인 얘기를 할 때 물어보잖아. 그럼 뭐 아기는 언제 낳을 거야? 뭐 이렇게 이제 개인적인 걸 물어보고 하면 이 친구들은 그냥 각자가 다니는 직장에서 월급만 계속 받으면서 현상 유지만 하고 거기에서 뭔가 점프할 수 있는 다른 옵션들이 있을 텐데 그거를
그다지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나는. 그러니까 뭐라고 해야 되나? 그냥 그러니까 어쩌면은 그 뭐 다른 백그라운드가 있긴 있겠죠. 근데 어떤 사람들은 막 돈을 많이 벌려고 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자기가 공부를 좀 더 하려는 사람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좀 뭐 자기가 좋아하는 어떤 그러니까 인생 여정을 쫙 봤을 때 좀 나를 이렇게 업그레이드 시키려고 하는 그런 노력들이 있는데 그런 걸 좀 우리는 모두 어. 리사도 아마 그쪽일 텐데 음. 우리는 좀 더 나은 삶에 대한 생각을 강박관념까지 되게 그렇게 그죠. 가지고 있지. 강박이 지금보다 있죠. 네. 지금보다 더 나은 삶을 살아야 된다. 그러려면 일도 더 잘해야 되고 돈도 더 많아야 된다. 뭐 그런 생각을 하는데 내 친구들도 애들이 있으면 다 이 MZ 세대에 있는 애들이잖아요. 근데 얘네들이 해외여행을 굉장히 자주 간다는 거야. 자기 자녀들이. 엄마 생각에는 돈을 좀 모아서 결혼도 하고 뭐 그런데 이 딱 첫 번째는 내가 돈 모은다고 집을 살 수 있을까? 이게 되게 많대. 한국에 사는 이제 경우에. 집값이 너무 비싸니까. 뭐 어차피 내가 돈을 모아도 나는 집 못 사. 그러면 뭐하러 죽기 살기로 돈을 모아야 돼? 이 생각이 있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지금 내가 좋아하는 걸 하는 게 훨씬 중요하지 않아? 그랬고 해외여행을 그렇게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프랙티컬하지 않아요? 오히려? 아니, 프랙티컬하다고 생각. 그리고 좀 MG 쪽이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나 지금 충격을 딱 먹어갖고 내가 굉장히 아니, 왜냐면 MG스러우신. 조앤이 얘기한 게 사실 모든 MG가 다 그렇게 생각하는 건 아닐 것 같아요. 그렇지 우리가 얘기하는 게 다 그렇지, 그렇지 우리의 그렇지. 경험일 네. 뿐이지. 뭐냐면 이제 굉장히 프랙티컬하다고 생각하는 게 뭐냐면 얘네들은 자기네가 정말 자기한테 필요하다는 거를 우리가 나이 들어서 아 예전에 좀 그런 걸 할 걸라고 생각하는 부분도 사실 있지 않아요? 아 있죠. 있지만 만약에 그러니까. 내가 그 나이가 다시 돼도 나는 역시 열심히 살았을 것 같아요. 다른 사람이 어떻게 생각하고 일반적으로 이런 생각이 그러니까 이런 생각들이 일반적이라는 것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다는 얘기지. 그렇기도 하고 나는 오히려 남의 눈에 보이는 걸 더 중요하게 생각한다라는 쪽이에요. 나는. 그래요? 왜? 왜냐면은 얘가 이제 이제 제 친구가 좀 어려워요. 어려워. 그러니까 이제 딸들도 굉장히 뭐 잘 키우려고 노력했지만 딸들도 어려울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차피 나는 금수저가 아니야. 근데 맨날 그 뭐 틱톡이든 뭐 이런 인스타를 올라오는. 보면 맨 해외 가서 찍고 막 이러잖아요. 이 특징이 얘네 그 딸들이 혼자 여행을 가요. 맞아요, 맞아. 혼자 여행. 혼자 여행을 가서 인스타를 잔뜩 올리고 맛있는 사진 잔뜩 올리고 진짜 있잖아 어디 여행 갔는데 이 사진 찍느라고 우리 밥을 못 먹게 하잖아요 애들이 막 네, 이렇게 찍을 때까지. 네. 네. 잘 나오게 찍을 네. 때까지 막 이러면서 찍지. 그리고 이제 회사를 잘린 거야. 한 그 딸이 잘렸는데 퇴직금 받은 거로 또 여행을 간 거야. 그리고 엄마네 집으로 들어온 거야. 그럼 엄마는 이제 속이 완전히 뒤집어지지. 왜냐면 프랙티컬하다고 보기는 좀 그러네요. 30살이 넘었는데. 근데 걔는 난 어차피 결혼도 안 할 거고 뭐 또 가서 일하면 매달 월급이 나와. 근데 얘가 한국에 굉장히 좋은 대학을 나왔어요. 굉장히 좋은 대학을 정치외교학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모두 걔가 막 뭐 외교관이 되든가 뭐 이런 거 있잖아. 그럴 줄 알았는데 전혀 얘는 생각이 다른 거야. 그런데 또 다른 친구 딸은 진짜 한국 최고의 대학을 나온 애가 있는데 얘는 결혼을 하는데 그냥 결혼식을 안 하고 혼인신고만 하겠다고 그러는 거야. 스몰 웨딩. 스몰 웨딩도 안 한대 얘네는. 음. 그냥 내가 왜 그걸 해야 돼? 이렇게 하고 음. 뭐 엄마 아빠는 그냥 그래도 뿌려놓은 게 있는데 있는데 걷어야지. 뭐 이제 그런 생각이 들 거 아니야. 네, 근데 그쵸. 나는 안 할 거야. 그러더니 난데없이 포르투갈로 이민을 가겠다는 거야. 오. 근데 부부가 진짜 둘 다 좋은 대학을 나왔어요. 우리 상식으로, 우리 때의 생각으로. 그리고 그 딸을 그 대학을 보내기 위해서 그 엄마가 학원도 뺑뺑이를 부착해 돌고 이래서 그 프라이드가 있단 말이야. 근데 얘가 결혼도 그냥 혼인신고만 하고 살겠다. 그리고 왜 난데없이 포르투갈이냐고 내가 물어봤더니 거긴 이민을 아무나 받아준다 소리를 하더라고. 이 엄마 입장이 하여튼 굉장히 당혹스러운데 애한테 따지지는 못해. 또 한 명은
말하기가 너무 애매한데 나 이번 주 토요일 날 결혼하니까 오세요. 그래서 부모님한테 자녀가요. 나 이번 주 토요일 날 결혼하니까 오세요. 내 친구 이거 자주 보거든. 근데 자기 얘기하는 줄 알 거야. 너무 기가 막히잖아요. 그래도 그 친구들이 결혼 비용이나 이런 건 본인들이 다 알아서 한 거네. 근데 이제 그 내용은 요 집은 내용이 여자가 띠동갑 연상이야. 아. 12살? 그러니까 그냥 엄마 아빠한테는 얘기해봤자 저분들은 이거 이해 받아들이지 못한다. 못하시겠다. 저분들 이해 못하는데 내가 왜 거기에다가 에너지를 쏟고 싸워야 돼? 이렇게 된 거지. 그래서 결국은 이제 뭐 한 달인지 두 달 그러니까 뒤로 통보인 거지. 통보지. 결혼식 자체를 미루고 그래도 음. 뭐 한 번은 얼굴을 봐야지 어떻게 음. 예식장 가서 얼굴을 보냐. 그래서 결혼해서 잘 살아요. 근데 자기가 뭔가 결정을 하면 거기에 어떤 입김이 이렇게 들어오는 거를 원천 차단한다 그래야 되나? 완전 차다. 왜냐하면 얘네들도 알고 있는 거지. 이거는 우리 엄마 아빠의 통념상으로는 아마 안 될 거야. 안 될 거야. 미리 알고.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서든지 잘 보이고 막 이제 설명하고 설득하고 또 이제 싸우고 이러는데 그냥 원천 차단이야. 결혼해요, 내일 와요. 쿨하다. 이것은 나의 인생 뭐 이런 그러니까. 거네.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우리가 걔네들을 맞출 수가 있냐는 거지. 못 맞추지. 근데 문제는 이제 우리가 못 맞춘다고 해도 같이 살아가야 돼. 그렇죠. 그리고 걔네들더러 그럼. 우리한테 맞추라고는 더더구나 할 못해. 수가 없어. 그럼 어떻게 해야 되나 이거예요. 음. 그래서 제가 여기 좀 이제 조사한 거가 있는데 우리 조앤이 좀 읽어봐봐. 플라톤과 소크라테스가 도대체 뭐라고 그랬나? 그 옛날 고대 그리스 시절에 아이고. 그 유명한 플라톤과 소크라테스도 젊은 것들을 이해를 못했답니다, 여러분. 언니 나는 이거 오늘 아침에 이 생각했었는데 고대 시대에 고대 시대의 그 철학이라는 게 지금도 그대로 그럼.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 적용이 된다는 게 난 너무 신기했어. 사람 사는 세계니까. 아니 근데 언니 고대 시대는 지금처럼 문명이나 문화가 이렇게 발달하지도 않았었을 때잖아. 그리고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소통도 그렇게 많지 않았어. 그럼 그 철학자들은 어디에서 그 지혜가 생겨났을까? 난 그게 오늘 아침에 생각한 건데. anyway. 예, 자. 오늘날의 젊은 세대에 대해 언급하면서 그들의 도덕적 타락과 교육의 부족을 비판했다고 그래요. 이렇게 보죠. 예를 들어서 플라톤의 국가에서 그는 젊은이들이 과거의 방식과는 다른 신념과 행동을 보이며 낡은 가치를 거부하는 경향이 있다고 언급했고 이러한 변화를 위험한 사회적 불안정으로 간주하면서 교육이 제대로 돼야 된다고. 근데 제가 이거를 한국의 중앙대학교 국문과 교수가 그 독일에서 공부를 많이 하신 분인데 그분이 한국 사회 문제를 얘기하면서 교육의 문제가 있다고 얘기를 했었거든요. 똑같네. 근데 이제 그때도 똑같고 소크라테스도 비슷한 얘기를 했어요. 청소년들이 사회의 전통적인 가치나 규범을 따르지 않고 자신의 생각만 고집하는 경향이 있다. 근데 세네카가 가장 여러분 로마 시대 세네카가 가장 세게 얘기했어요. 오늘날의 젊은이들, 이 오늘날은 고대 로마 시대 젊은이들. 자기 자신만을 중시하고 미미미. 고대의 미덕을 잃어버렸다. 그리고 젊은이들이 타인의 의견에 귀 기울이지 않고 자기 만족과 물질적 풍요를 추구한다. 이거 어디서 많이 들어본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정확하게. 여지껏 했던 얘기가 맞아. 고대 그리스, 로마에서도 똑같이 했던 얘기인 거예요. 근데 언니 젊은 때는 나도 이렇게 돌아보면 젊었을 때는 자기가 이 세상의 세상의 중심이라는 생각으로 살아. 나도 그랬던 것 같아. 그래서 그럴까? 아니 그렇기도 하지만 그 생각을 가지고 지금의 모습이 됐잖아. 그지? 근데 이제 그때 어떤 사람을 만나서 어떻게 행동했느냐에 따라서 이제 지금의 모습이 나오는 것 같겠지. 아까 이제 저희가 이 촬영하기 전에 이제 미숙이 언니가 그 얘기 한 거예요. 우리보다 20살 많은 분들이 보면 저거 버릇 더럽게 없다. 이럴 수 있다. 지금의 우리 모습에서도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정말 이 젊은 애들이 잘못하고 있는 걸까라고 생각을 그래서 하게 되면 얘네들은 그냥 세태대로 사는 거면 그런 그 거라면 친구들은 잘못한 게 없는 거죠. 그치. 그 너무나 자연. 그치, 자기 친구들도 다 그렇게 사니까. 그렇게 만들어진 문화 안에서 자기네들은 그 문화를 따라가면서 살고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한 또 이제 20, 30년 네. 지나면 또 그러니까 전화보다는 문자가 편하고 카톡이 편하고 DM이 편하고 그리고 내가 나를 가치를 어디다 두냐고 아까 그랬잖아요. 가치에 추구하는 부분이 다른 거예요. 인스타에다가 나의 삶을 올려서 그거를 세상에 보여주고 나는 거기서 대리적인 만족을 하고 누군가가 또 그 인스타를 올리면 나도 저걸 언젠간 해봐야지라는 버킷리스트를 만들고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추구하는 삶과 그러니까 세대가 바뀌었잖아요. 그걸 이제 인정을 좀 해야 되는 부분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저는 해요. 그 유명한 플라톤과 소크라테스와 세네카 그리고 성경에서는 막 애를 때리라고 그러잖아요. 그런 얘기들을 공자도 그런 얘기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애들이 그렇게 이제 너무 자만하거나 너무 근데 제가 자유롭다 최근에 되게 이렇게. 깜짝 놀란 게 저는 아이를 좀 늦게 낳았잖아요. 그래서 저희 아이가 2014년생인 거예요. 첫 아이가. 그거는 젠 Z보다도 또 그쵸? 다음이네. 근데 저희 아이가 아직 어리기 때문에 저희는 핸드폰을 주지 않고 중학교를 가도 주고 싶은 마음이 솔직히 없어요. 왜냐하면 너무 이렇게 노출되는 게 많아지잖아요. 그치. 그런데 저희가 이제 최근에 컴캐스트를 다시 재계약을 하면서 얘네가 이렇게 공짜 폰을 하나 줬어요. 번호랑 같이. 플랜도 모르고 쓰지도 않고 집에 그대로 있는데 이 아이가 아마존에서 29불 99에 그 있잖아요. 그 뭐야? 애플워치 같은 예, 거. 와치가 맞아. 스마트워치가 세일을 한다는 거예요. 그게 79불짜리가 29불 99였어요. 자기가 이번에 공부를 잘했으니 이걸 사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케이 와이낫 29불 99니까 어차피 선물 하나 사주고 사줬어요. 와 근데 한 번도 전화기를 가르쳐 준 적이 없잖아요. 그랬더니 그 번호가 있다는 걸 알더니 바로 전화를 연결해서 문자를 보내더라고요. 꼼짝꼼짝 다 연결을 해서 저는 정말 깜짝 놀랐어요. 제가 그래서 저한테 그날 문자가 막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도대체 뭐야? 그때 Hi, mommy 이러고 와요. This is 그러니까 저희 딸이 자기 되게 누구라고 하면서 계속 문자 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남편한테 전화해서 이거 텍스트 프리인지 빨리 알아보라고. 이제 플랜 좀 빨리 알아봐. 이거 뭐야? 이러고 했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가르칠 필요조차도 없는 없다는 거예요. 거지. 그러니까 바다에서 태어나니까. 구글을 쓰는 법을 가르쳐 준 적이 없는데 학교에서 배우겠죠. 디지털이라는 걸 당연히. 근데 너무 잘 쓰고 친구들끼리 그룹 챗을 하고 네. 왜냐면 애들이 다 전화기가 없잖아요. 그 나이에는. 그러니까 구글 챗방을 만들어서 소통을 해요. 그러니까 제가 얼마 전에 이제 회사에서 하는 미팅을 갔다 왔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 미팅을 갔더니 이 죄다가 그 어린 어드바이저들이 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생각하기에 한 정말 20대 중반부터 maybe 한 40대 정도까지 대부분 그 MZ 그죠? 세대라고 완전히 말하는 게 펄펄 나는 들어가네요. 거지 테크놀로지에. 뭐 하나 딱 얘기하면 뭐 두두두두둑 들어가서 하고 그러는데 나는 앉아가지고 나는 다음에는 안 온다. 나는 못 온다. 자존심 상해서 못 온다. 막 그리고 너무 짜증이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한테는 이제 꼭 씹어서 이거는 여기 들어가서 이렇게 하고요. 그 다음에는 이렇게 하고 이렇게 가르쳐줘야 되는 거잖아 나는. 그럼 디지털은 근데 걔네들은 앉아갖고 뭐 한마디만 딱 하면 두두두두 바로 다 탔죠. 하는 거야. 네. 그리고 뭐라고 얘기하면 그냥 다 이러고 앉아있고. 그래서 결심을 했지. 난 다음엔 안 간다. 아니 근데 이제 결국은 우리 MZ 세대하고의 소통이다. 그러면 그거는 우리가 이해하려는 최소한의 노력을 하지 않으면 안 된다로 되는 거예요. 그 유명한 플라톤 소크라테스도 해결하지 못했던 게 젊은이들과의 소통이잖아요. 젊은이들은 우리를 이해할 생각이 없어요. 이해해야 되는지도 몰라. 이해하라고 강요해 봤자야. 그러면 우리가 세태를 거스를 수 없으니까 이해를 하는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럼 그 이해하는 방향이 어디냐 이거지. 내가 이거를 이렇게 요즘 젊은 애들을 보면서 가장 충격받은 내용이 하나 있는데 그건 어떤 분이 이제 직원을 인터뷰를 하고 그러니까 인터뷰를 하러 오라고 그러면서 리마인드 텍스트를 보낸 거야. 그래서 뭐 내일 몇 시에 어디로 와요? 어디로 오세요? 리마인드 합니다라고 보냈는데 대답이 없이 일이 지워진 거야. 읽기만 한 거죠. 그래서 그 다음 날이 됐는데 안 왔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거기다 쓴 거야. 아니 리마인드 텍스트까지 보냈는데 왜 안 왔습니까? 그랬더니
익십이면 노라는 거 모르셨어요? 라고 얘기를 했대. 뭐라고? 읽고 씹은 거면 리플라이를 대답을 안 안 해? 했으면 그러면 노야? 노래. 그게 노래. 그게 자기 그들만의 의사 표시가. 그들만의 그거야? 모르지. 그 사람만 그런 소리를 했는지 모르지만 이 사람이 너무나 충격을 받은 거야. 알겠습니다라든가 못 갑니다라고 대답하는 게 그렇게 어렵나는 거야. 근데 걔는 너무 당연하게 익십이면 안 가는 거예요. 이러는 거야. 나도 몰랐는데. 아니 저도 비슷한 경험이 있는데 30이 안 된 그 캔디데이트였어요. 그래서 이제 같이 인터뷰를 하는데 인터뷰 도중에 가방을 뒤적뒤적 하더라고요. 그러더니 그 립밤을 꺼내가지고 인터뷰 도중에 막 이렇게 바르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특이하다. 이제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하고 그다음에 이제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뭔가 이제 이렇게 확인을 해야 될 게 있었어요. 그래서 그 확인을 어떤 분을 통해서 이제 해야 되기 때문에 그분의 전화번호를 주시면 우리가 이제 이렇게 연락해가지고 알려드리겠습니다. 어떠한 절차를 밟아야 되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알았다 그러고 미팅룸에서 나와가지고 이제 저희 직원이 그 전화번호 주시겠어요? 그랬더니 아니요, 제가 연락할게요. 그러고 그냥 갔어요. 그래서 립밤을 바르면은 다시는 안 온다는 뜻이야. 몰라. 아니 모르는데 그 굉장히 이게 세대 차인가? 뭐지? 이 충격은 인성도 이제 우리가 얘기를 할 수 있는데 세대적인 거하고 인성이 합쳐져서 약간 우리한테 너무나 큰 충격으로 다가오는 것 같아. MZ는 대화를 할 때 우리는 그러니까 아까도 저희가 말한 것처럼 상대방의 감정을 이제 배려하죠.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막 설명을 해가며 감정이 상하지 않게 말을 한다면 우리 MZ들은 그 상황을 배려하기보단 나의 감정이 우선 먼저고 그 팩트만 확인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간단하고 군더더기 없는 그런 대화법을 선호하는 친구들인 거죠. 근데 그거를 이해하지 못하면 어른들은 당연히 좀 더 나이 많은 사람들을 오해할 수 있는 상황이 그쵸. 되는 근데 거죠. 의도하다, 나는 뭐 꼭 이렇게. 그렇지만은 않은 것 같아. 내가 만난 젊은 친구들 뭐 물론 이제 요즘 집을 사는 첫 집 구매하는 그 에이지가 38, 평균 38로 올라갔기 때문에 조금 더 나이가 있는 친구들이긴 하겠지만 굉장히 그 뭐라고 해야 되나 교육을 잘 받은 친구들은 안 다르죠. 그러거든요. 다르죠. 안 그래요. 아니 근데 한편으로는 생각해 보면 지금 우리가 MZ 세대라고 말하는 이 친구들이 코비드 기간을 겪었잖아요. 근데 그 코비드 때 얘네들이 학교도 못 가. 직장도 안 가. 이래서 소통하는 방법이 되게 변했다라는 생각은 들어. 그러니까 이제 지금 안 그러거든요. 이런 친구들은 코비드 전에부터 뭐 일을 했다거나 이럴 수 있는 것 같아. 근데 딱 우리 조카도 대학을 들어갔는데 코비드가 됐어. 바로 학교가 셧다운 됐겠네. 바로 1학년인데 그래서 그냥 졸업만 했어. 진짜로. 그런 경우가 있고 직장도 내가 지금 들어갔는데 재택으로 바로 맞아요. 들어가 버렸어. 최근에 누가 이제 뭐 여기 어디 큰 기업에 다녔었다 뭐 몇 년 다녔는데 내내 재택만 했다. 그래서 그러면은 회사를 또 못 간대요 다시. 그게 못 어렵대요. 가. 네. 아니 그리고 재택만 찾아요. 또. 소통을 자기가 하는 법을 사람하고 말하는 법을 모른다는 거야. 모르거나 두려워하거나. 여기선 할 수 있는 거죠. 컴퓨터 자판에선 안 할 보고. 수 있는데 사람을 보고는 못 한다는 거야. 정말 이 사회적인 이 환경이 그럴 수밖에 없었던 것도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하면 사실 우리가 맨날 야, 나 때는 그거 가지고 야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 이딴 소리 하면 안 된다는 그건 절대로 거지. 하면 안 될 것 같고 나 때는 그 소리는 하면 안 될 것 같고 근데 아직도 그런 소리를 한다고 젊은 애들은 굉장히 혐오하더라고요. 그런 말을 하는 사람들을. 자기네하고 굉장히 다른데 그런 소리를 한다.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마음이 더 넓고 우리가 더 오래 살았고 그리고 요즘 젊은 애들보다 우리가 성공한 세대예요. 요즘 젊은 애들은 우리처럼 살아도 우리처럼 성공하지 못한다고 생각을 하더라고요. 그렇게 근데 열심히 젊은 살아도. 친구들이 난 그거는 있는 것 같아. 그 왜 우리 때는 언니 뭐 하나를 하면 장인 정신 같은 게 발휘가 돼서 끈질기. 만시간의 법칙 이런 게 있었잖아요. 그래서 한 가지 일을 하면
10,000시간 이상을 투자를 해서 그 분야의 전문가가 되려고 하는 그런 어떤 욕심들이 있었는데 요즘 친구들은 뭐 저기 리크루트 당해가지고 또 점프하고 그러니까 계속해서 바꾸잖아 직업을. 3, 4년에 그러니까 한 번씩 계속 바꾸지. 그러니까 테크놀로지가 굉장히 빠른 속도로 발전을 하면서 사람들의 생각도 뭔가 이렇게 급하고 빨라지고 한 군데에 이렇게 계속 있으면 정체된 느낌이 들고 뭔가 계속 뭔가를 점프를 해야 된다라는 사회적 강박감이 있지 않나 나는 그런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런 생각을 하면서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은 사실은 이해하려고 노력해야 된다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이게 뭐 이따위야 이런 거 아니고 이제 그 누가 그런 소리라고 낀 세대가 된 사람, 그러니까 이제 밀레니얼 세대가 자기네가 낀 세대래. Z 세대가 워낙 대단하니까 우리는 걔네들이- 우리가 낀 세대라고 생각했었는데 근데 걔네들이 부모님을 오니까 부양하면서 좋은 자식을 점이 키워야 있대. 돼. 뭐냐면 칼퇴근을 걔네가 하기 때문에 우르르 같이 간다는 거야. 밀레니얼까지는 그래도 묻혀서 눈치를 좀 봤는데 이 젠지는 전혀 그런 거 신경 안 쓰고 탁 이러면서 가니까 그냥 거기 묻어서 가고 그다음에 회식한다 그럴 때 그냥 가고 그리고 점심에 우르르 오늘 뭐 먹을까 이러는 거 되게 싫어한다는 거야. 자기 먹고 싶은 거 혼자 먹고 오는데 전에는 부장님이 가자 그러면 무조건 갔는데 지금은 그냥 각자. 쟤도 그냥 가니까 그냥 나도 저는 가서 혼자 먹지. 먹겠습니다. 뭐 이렇게. 그런 것들이 덜 불편해졌다. 이렇게 얘기하는 세대가 또 있더라고요. 그렇겠네. 그래서 우리는 사실 식당 혼자 못 가. 혼자서 밥을 못 먹죠. 우리 그냥 굶어. 한 번도 안 먹어봤어 진짜. 근데 언니 그게 환경적인 영향도 있어. 우리 남편은 독자잖아요. 이 사람은 혼밥이 편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외국인 회사를 같이 다녔잖아. 서울에서 그 남대문 시장 앞에 회원동. 거기서 직원들이 그랬어. 저분은 어떻게 혼자 밥을 먹지? 그게 우리 남편이었어요. 그렇지. 그건 이제 성향이 그런 사람들은 아까 말한 것처럼 어떻게 혼자 밥을 먹지라는 말을 들었다면 지금은 그냥 혼자 밥 먹는 게 당연한 건 그러니까 거지. 그게 환경적인 것도 있어. 맞아요. 그래서 식당에 가보면 요즘은 혼자 밥 먹을 수 있게 그냥 핸드폰 쭉, 넣는 그 케이스를 아예 그게 있더라고요. 너무 중요하대. 혼자 먹으면서 유튜브를 틀어놓고 네. 자기가 거기서 혼자서 힐링하고 있는 그 시간이 되게 중요하다는 거지. 우리는 무슨 청승이냐 이렇게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니까. 그래서 여러분 고대 이게 몇천 년 전에 살던 소크라테스와 플라톤도 해결하지 못했던 문제고요. 그분들도 이놈의 어린 것들 때문에 망하겠다라고 했는데 지금까지 우리 건재하잖아요. 그런 얘기는 결국은 세태의 변화를 거스를 수는 없다는 언니 생각이에요. 나중에 이거 AI도 이럴 것 같아. 그렇지. 그래서 우리가 사실 그놈의 줄임말 좀 그만 써라 뭐 이렇게 해도 되지만 사실은 그래 니네가 쓰는 말은 뭐냐 라고 들여다볼 수 있는 관용 그게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게 사실 누가 옳고 그르다라는 거는 아닌 것 같아요. 그렇지만 만약에 관용과 포용을 얘기한다면 더 많이 산 우리가 해야 되지 않는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반론 있으십니까? 없어요. 노력하겠습니다. 자, 저희 머니논나 팀은 노력하는 거로 하고 오늘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